예정대로 그 2부 예비 창업 패키지 작성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갑자기 주어진 주제는 5페이지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5페이지 만들기. 일단 표지는 제외하고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 타로타로님 위너스랩 예비 창업 고시원. 아, 그렇게 뭐 카페 제목 그렇게 해볼까요? 예비 창업 고시원.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일단 5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표지 제외일 거고, 또 어쩌면은 그 소위 말한 Q&A를 대비한 그 부록도 제외일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누가 얘기하셨더라? 뉴디 눌로그님 내일 꼭 전화로 물어보셔가지고 5페이지를 꼭 엄수해야 되냐라고 물어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롱님, 네 그렇군요. 혹시나 제품 양산 후에 경쟁 회사에서 특허 공개를 보고 걱정이 됐어요. 아니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항상 비즈니스 문서는 어떤 기준이 있죠, 기준. 자, 기준이 뭐냐면은 모집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모집 공고에 일단 모집 공고에 발표 자료에 대한 가이드가 있는지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목차가 아까 초기 창업 패키지처럼 똑같이 그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정보 주세요. 발표평가자료 목차가 있는지. 일단 요걸 제가 목차를 해볼게요. 요거를. 자, 일단 5페이지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우리 전략적으로 한번 움직여봐요. 전략적으로 뭐냐면 배점표가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배점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이 높잖아요, 점수가. 자, 그러면 5페이지라고 쳤을 때 저 같으면요, 성장 전략과 팀 구성은 1페이지씩만 하고 3페이지는 앞부분에 할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그 목차도 자유고 분량도 자유라는 얘기예요. 시간만 5분 지키면 되나요? 사실은 이게 맞지, 그지? 왜냐면 5분 발표라고 했으니까 제가 5분 아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량을 5페이지로 제한한다? 사실은 좀 이해 안 가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 2가지는 2페이지, 요 위에 거는 3페이지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문제인식은 3페이지니까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 같으면 해결 방안을 더 2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문제인식 될 거고, 2. 해결 방안에 요게 되겠죠. 자, 문제인식 1페이지, 사업화 전략 1페이지, 요거 1페이지, 요거 1페이지, 요렇게 요렇게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의견 어떠세요? 다미아범님, 발표 자료 구성을
평가 지표 순서대로 좋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런 얘기죠. 자, 다음이 아범님, 인천은 목차 기준 없고 분량은 15페이지 이내 참고자료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저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산 창조경제 맞습니까? 거기 좀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그러니까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 갔어? UD 눌러고님이 내일 전화하셔가지고 타 기관은 이렇게 하더라. 형식도 자유롭고 분량도 자유롭다. 근데 우리만 왜 이렇게 하냐? 그런 어떤 약간 이제 뭐 그런 식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하셔가지고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5페이지를 어떻게 내 얘기를 다 합니까? 그죠? 예, 문정원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예. 하여튼 뭐 좋게 얘기하셔서 가능하시면은 다른 기관처럼 5분 발표만 준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설득하셔가지고 5페이지는 너무나 분량의 제약이 크다. 심사위원한테 나를 잘 설명해야 잘 평가받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5페이지로 제한됐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선택했습니다. 문제인식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사업화 전략 한 페이지, 시장 분석 확보 방안 한 페이지, 성장 전략 한 페이지, 팀 구성 한 페이지. 자, 이거를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간단히 한번 해보면은 캡처해서 해볼게요. 캡처하고 좀 편집해서 할게요. 뭐 이거 좋죠. 자, 팀 구성을 일단 이렇게 해서 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 레이아웃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CEO하고 CTO가 비중 큰 거죠.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크게 할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작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작은 사람들은 파트너 이런 사람들인 거고 이 사람 이름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대표자들 옆에다가 Y 컴비네이터라든지 알만한 기업들의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나와 있죠. 예, 드롭박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래. 그러면 나름 좀 인정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뭐 사업 실적 만약에 이번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뭐 대표님이든 어떤 팀원이 만약에 실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실적을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발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 이번 사업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자, 그러면은, 자, 배달의 민족을 생각해보면 어떤 인원들이 필요한가요? 일단 개발자 필요하죠. 또 누가 필요한가요? 그 상가지나 음식점 그 DB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가지로 할게요. 일단 상가지. 그럼 뭐 음식점 DB 확보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B2C로 해서 또 일반인이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케팅, 그죠? 마케터 필요하겠죠. 자, 굳이 뭐 하자면은 요 정도. 예. 뭐 기획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 정도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3명이 언급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자, 그러면은 제가 새로 한다고 쳐볼게요. 요게 이제 새로 한다고 치면은
사진 일부러 개발자라고 쓰죠. 개발자 쓰고, 자, 개발자라고 쓰고, 개발 담당. 예. 그럼 여기에다가 CEO 하고 뭐 개발 담당. 자, 그러면 대표자인데, 그죠? 대표면서 개발 담당한대요. 그다음에 여기, 그죠? 그럼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이제 직책 안 써도 되죠. 그럼 여기서는 그 음식점 DB, 예, 수집 및 관리 담당.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에어비앤비 비슷해요. 에어비앤비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거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름 있고 옆에 이제 하는 잡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야 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이것도 약간 아쉬워요. 왜냐하면 실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 텍스트를 좀 줄여버리고, 오히려 이제 각자가 해당 분야에 대한 실적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하면서 이런 거 됐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문제인식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기억나시겠지만, 요 두 가지거든요. 그럼 두 가지면 해야죠. 뭐 목차는 아마 그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레이아웃상 아마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개발 동기에 대해서 쓰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1, 뭐 이렇게 그냥, 예, 배달의 민족이니까 아니 다 쓰면 시간 안 되는데 그냥 다 안 쓸게요. 이렇게 그냥 도용으로 할게요. 도용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하면 되겠죠. 예. 근데 글만 쓰면 재미없으니까 뭐 사진을 좀 넣어가지고 사진 넣고, 요건 사진, 요건 텍스트, 이런 식으로. 자, 일단 문제는, 예, 배달의 민족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헷갈리죠. 그죠? 개발 동기, 목적 필요성. 아, 마음에 안 들어.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 자,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해결할 내가 아이디어 어떻게 해결할 거다. 그러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해결했다 치면 이런 식으로 해결 방안, 기대효과, 기대효과.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면은 에어비앤비에서 세 개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잘라내고 자 그러면은 두 개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문제인식에 있어서 자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자 결국 에어비앤비가 된다 그죠? 에어비앤비 에이? 예. 자 그럼 결국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자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게 개발 동기인 거고 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부분의 특징을 가진 웹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개발하고 이걸 통해서 이러한 기대 효과를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제목과 이게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크게 개의치 마세요. 어차피 발표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사실 큰 무리는 없어요. 여기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한번 의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전략 한번 가볼게요. 사업화 전략이 자, 요건 해결됐고 실현 가능성에서 맞나? 사업화 전략 네, 사업화 전략 그게 아까 뭐냐면은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그러니까 이걸 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분량이 지금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사업계획서 아래 한글 내용을 여기에 넣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이 목차대로 가는 방법이 일단 방법 중에 하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BM을 자, 네 가지를 다뤄야 되는데 다 못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해야지 뭐. 그러면은 BM 하나 다루고 그다음에 구현 정도 이건 표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진 일정 한 세 가지 하면 될 것 같네. 세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 하나 하고 그죠? 요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다이어그램.
뭐 이런 식이 되겠고, 요거는 그 제품 현황 이래가지고 표 이거 기억나시죠? 왜 전에 그거 쓴 거 있잖아요. 개발 대상 해가지고 웹사이트, 모바일 앱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요게 이제 그 제품 구현 정도 해가지고 기획 단계, 디자인 단계 이런 형태로 해서 표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해야 되는 거지.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진 일정은 그 아량을 있는 거. 뭐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정리하면 자, 예, BM이 길쭉하게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BM을 이렇게 하고 뭐 3개로 하든지. 페이지 레이아웃 봐서는 그저 4등분 하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너무 안 보일까봐 그런 염려도 되긴 해요. 그래서 일단 뭐 분량이 작아서 그랬다 이렇게 뭐 설명이 되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고, 네, 그러면은 BM 하고 요게 요런 이제 표 하나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시제품이 있으면 시제품 여기 UI라든지 또는 이제 뭐 렌더링 이미지, 예, 이런 거 하나 들어가시면 되겠죠. 사실은 더 정확히 하면은 실제 개발 사업하니까 개발할 거잖아요. 개발에 현재까지 된 걸 보여주면 좋지.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얘를 이리 보내고,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예, 네가 이리 오고, 오고, 음, 예, 이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개발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모바일 앱이다. 그럼 여기에 화면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화면 들어가고, 여기에 플로우 차트, 여기에 그 요런 표죠, 표. 사실은 이게 아니고 표지, 표가 들어가겠지. 표.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은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뭐 BM 하나 갖다 붙이시면 되겠고. 네. 이해되시죠? 예. UD 눌러고님, 예, 잘 듣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다시 잘라내기 하고, 그래서 자, 요거 됐죠? 요렇게. 그러면 일단은 그 4개 항목을 다 다룬 거잖아요. 그죠? 일단 요걸 하란 말은 없었어. 근데 실제 우리가 이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과 창출할 때 판매가 말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뭘 만들겠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정도 만들어 놨다. 먼저 다 보여주는 거지. 요거를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돈을 벌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걸 굳이 말하자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있는데 현재 어떤 단계고 이거 외주로 할 거고 이거 내부에서 할 거야. 언제쯤 완료될 거야.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여긴 전체 협약기간 일정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끝. 예. 그리고 아이고 시간 좀 오버하겠는데요. 예. 시장 분석기 확보 방안. 예. 자 여기 보면은 자 요거에 그죠. 그러면은 측면에서 현재 시장의 대체재 대비 경쟁 우위요소 전략. 결국 이거지. 이건 거고.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측면이니까 빼고. 결국 이 두 개가 들어가면 되겠거든. 근데 이제 방송 계속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계속 제가 시장 분석을 하나로 하고 그다음 경쟁력 확보 따로따로 하랬잖아요. 그래서 요건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요것도 바로 해볼게요. 일단 시장 분석 하고 여러분 이제 다 이제 거의 외웠죠, 그죠? 시장 분석에 보통 꼭 제가 한 세 가지 말했어요, 그죠? 세 가지 기억나시죠? 먼저 뭐가 있습니까?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타겟 시장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뭘 이야기한댔죠? 경쟁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참고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 에어비앤비라든지 몇 개를 이제 종합해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랬죠? 타깃 시장. 그래서 리서치 결과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경쟁력 확보 방안에서는 자, 일단 경쟁력이 뭔가가 정의가 돼야죠. 그래서 일단은 경쟁력이 뭐다. 그럼 예를 들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먼저 선점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쟁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선점, 숙박업소 수, 즉 민박집 수죠. 민박집 수. 실제로 에어비앤비는 초기 창업자들이 그 민박집을 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사이드 마켓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집이 있어야 뭘 장사를 할 거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저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저 숙박업소 확보 방안 이래 가지고 여기에 뭐 1, 뭐 2,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분 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실적을 말할 수도 있겠지. 실제 제가 이런 숙박업소 영업을 다녔는데 이미 제가 뭐 서울 경기 지역은 뭐 한 100개 구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게임 셋이지. 그죠? 근데 참고로 요 내용들은 사업계획서, 즉 아량걸 문서에 있는 거를 그저 기초로 해야 될 거예요. 참고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아량글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레이아웃 그리고 5페이지에 끝내는 특수성에 대한 지금 이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내고 이렇게 그러면은 자 됐죠? 두 번째, 다음 세 번째 됐죠? 그럼 하나만 하면 돼. 자, 성장 전략. 자, 그럼 이거는 목차가 뭐냐면은 목차가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고 요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이게 분량이 많은데 이제 좀 고민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냐면 원래 여기에 뭘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안 쓰는 거야. 버려버리고 이것만 쓰는 거지, 이것만. 예. 그래서 자, 여기도 동일하게 꼭지가 두 개잖아요, 꼭지가. 예,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꼭 한쪽이 뭐야? 요거 송가상 전략.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 둘 중에서 이게 더 분량이 활력이가 많다는 거지. 왜냐면 이 얘기를 많이 해야 우리가 돈 버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분량을 작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요 표 하나로 끝내버려. 네. 요거 표 하나로 끝내버립니다. 끝내버리고. 근데 이게 카피를 자,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작게 쓰면 안 보일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 다섯 페이지 쓰라니까. 머리 아파. 어, 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여튼 요건 이제 레아화상인데 뭐 순서는 안 맞지만 그럼 요렇게 그럼 요걸 위에 써야 되겠다. 그럼 요걸 위에 쓰고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한 세 개로 뭐 끝내야지 뭐. 두 개로 하면 다 못 쓸 것 같으니까 한 세 개 해가지고 예, 여기 얘기를 하면 되겠죠. 세 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가지가 뭐냐면 내수 시장,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 처음부터 얘기한 바대로라면은 중요한 게 그죠? 어떤 성과니까 성장 지표 판매가가 중요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런 내용을 주로 쓰는 거야. 여기다가 성장 지표 판매가 판매 목표 예. 이걸 여기다 쓰고 여기는 예수 시장 여기는 해외 시장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그냥 여기 더 양이 작으니까 핵심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온라인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뭐 오프라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든지 이런 얘기 쓰셔도 되겠고 뭐 해외도 마찬가지로 예, 오프라인. 자, 왜냐면은 그 실제로 보면은 예, 이런 걸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위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해도 되고 다음에 진출 시기에 대한 부분은 뭐 어차피 뭐 아까 요거 할 때 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온라인은 뭐 SNS 마케팅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들어가고 뭐 그렇게 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끝났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예, 이렇게 됐죠. 1. 문제인식. 자, 이런 개발 동기 가지고 목적과 필요성.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요거를 만들겠고 이것 통한 기대 효과는 이러고 이렇고 이렇다. 창업 아이템 사업화 전략. 자, 우리가 만들 것은 실은 요거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준비해놨다. 이게 파워포인트로 된 레이아웃일 수도 있고 어떤 3D 프린터 보면 먹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거냐면 이렇게 벌 거야. 해서 BM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요거는
그 웹사이트, 모바일 앱, 관리자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고, 여기는 원래 표에 있는 양식을 쓰면 되겠죠. 일정. 자, 그 다음에 시장 분석 기능 확보 방안에서는 일단 크게 두 가지니까, 그래서 시장 분석에 대해서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이제 그 에어비앤비 했던 그 XY축이 나와도 좋죠. XY. 예. 이거 아시죠? 이거 더 되겠고. 경쟁력 확보 방안에서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여러분이 발로 뛴 실적이 있으면 매우 유리한 거지. 근데 실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른 걸로 채워야죠. 예를 들면 좀 더 시장 조사를 많이 한 걸로 채우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성장 전략은 일단 자금 얘기 나오니까 이 표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봐서 공간이 좀 그러면은 이걸 줄이고, 뭐 이걸 여기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구성상 봐서는 나눠지는 게 맞긴 맞고, 마지막으로 팀 요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아이고, 어때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심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했어도 어떤 느낌이 오죠.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 대표님이 뭘 한 게 있다 없다 이런 게 있고. 근데 대신 이제 말씀처럼 주로 Q&A가 많이 나오겠죠.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 예. 타로타로님 PT보다 질문이 빡세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대표님들 오늘도 밤늦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밤 되시고요.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오전에 그 서류 평가, 자, 나 왜 떨어졌지? 뭐 그런 식의 영상이 내일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